오늘 또 질문을 받아보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 네,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네, 누가 하실까요? 예, 큰스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성이고요. 네, 네, 네. 예,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어, 어려움과 멈춤의 시대를 열어주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줌으로써 네, 소통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한간에서 학교에 아이들한테도 어, 채식을 해가지고 애들을 네, 그 급식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나 봐요. 네, 채식이 좋긴 하지만 어, 그 채식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어, 자라는 아이들이 영양이 어,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큰 스님께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좋으신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단백질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단백질이 대체로 보면 뭐 소라거나 돼지라거나 닭 같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이른바 말하면 소고기 소비량이 엄청 많고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고 닭고기 소비량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공장식 축산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들을 키우는 공장이 있어요. 그죠? 돼지를 키우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소가 소가 고기를 먹고 자라지. 소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소고기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문제는 뭐냐면 사료의 문제입니다. 사료. 단백질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단백질을 거의가 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료가 전부가 다 뭐냐면 네 이른바 풀들이고 이른바 전부 다 우리도 채식이지만 그들 전부 다 뭔가 하니 풀들을 먹고 자라요. 근데 이 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대량의 소들이 먹는 대량의 돼지나 닭들이 먹는 이 사료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무를 다 베어치우고 뭔가 하니 그 자리에다가 뭐냐면 브라질이나 이런 정부에서 어마무시한 사료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가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가 달리는 가운데 가솔린을 소비하면 탄산가스가 나오는데 전 세계 인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면서 나오는 그 이른바 탄산가스, 축산업을 뭔가 하면서 나온 탄산가스, 그 탄산가스 양이 자동차, 그것도 왜냐? 우리도 지금 음식을 먹으면 탄산가스가 나오거든요.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면서 나온 탄산가스가 자동차가 달리면서 나온 탄산가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 공장식 축산업의 큰 문제가 이 살생을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기후가 어떻게 된 거 아니? 자꾸만 탄산가스가 자동차가 달려서 나온 탄산가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육식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 탄산가스 CO2의 양이 동물들이 사료를 먹고 만드는 그러한 그 탄산가스 양이 가솔린을 쓰고 석탄이나 뭐 이런 거 써서 나온 그 양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선진국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그저 한 30년 정도 남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 기후 온난화가 오게 되면 이 탄산가스가 태양이 오는 걸 뭔고하니 태양이 오는 열을 가둬가지고 허공으로 더 멀리 날아가지 못하니까 온도가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북극이나 남극해의 뭔고하니 비가 계속 녹습니다. 그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된다? 우리 인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그런 노력으로 뭐 세계 기후 무슨 뭐 협상 기후 뭐 회의라는 뭐 이런 기상 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하니 온난화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에서도 콩곡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콩은 뭐냐? 식물이 뿌리에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허공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네 가지 성분인데 제일 많은 성분이 질소랍니다. 질소가 5분의 4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콩은 바로 뭐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서 허공 가운데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콩고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콩고기보다 이른바 소고기, 돼지고기의 맛이 더 여름을 조금만 운동하거나 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무슨 뭐 돼지갈비, 무슨 뭐 닭갈비, 뭐 무슨 소갈비 해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걸 전 세계에 있는 음식점들이 만약에 갈비 회사라거나 소고기를 팔지 않으면요, 음식점들이 문 닫는 음식점. 특히 뭐냐? 미국 사람은 고기를 주식하잖아요. 그 햄버거라거나 맥도날드라거나 이거 뭐 이런 음식 산업, 이 음식 산업이 고기를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마무시한 회사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참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나 구라파 자체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콩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주 대단히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채식을 하면서 콩을 바탕으로 한 그런 단백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너무 육식을 위주로 하지 말고 채식을, 비건이라고 하죠. 베지터블. 이 비건은 식물 채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식사다. 비건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기를 먹는 그런 뭔가 고기를 너무 우린 과잉으로 또 많이. 그러면 텔레비 같은 데 선전하는 게 먹보들이 나와서 뭐예요? 돼지갈비 먹고 소갈비 먹는 그걸 방송으로 어마무시하게 그거 선전 안 하게 되면 음식점들이 문 닫는 음식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기 아이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뭐 골다공증이 이게 전부 다 나이 들면 이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이 단백질 공급은 중요한데 가능한 한 자연에 대한 감사. 우리 콩을 많이 심자. 콩을 많이 심어가지고 뭔가 자연도 살리고 인간도 살리고 소나 돼지들도 공장식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공장식 축산, 공장식 소 키우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빽빽하게 했는데 그들이 사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들판에서 놀질 않고 그냥 그 공간에서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데 눈도 바라보니까 눈도 슬프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하니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주식과 코인을 하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열풍이 부는 것도 공감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됩니다. 네. 노동으로 벌지 않고 투자도 버는 게 그저 운에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투자도 그냥 사회의 하나의 흐름인 걸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젊은 친구 2030이 말이죠. 이거 참 안타까운 게 로보 사피엔스라고 그래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로보 사피엔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인 그런 풍토입니다. 뭐냐? 로보트를 동원해가지고 왜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로보트를 이용해가지고 전 회사들이 지금 로봇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보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 일자리도 어렵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참 이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직도 못해. 대학교 나와도 갈 데도 없어. 살긴 살아야 되는데 몇십 년 해도 집 한 칸, 방 한 칸 얻기도 어려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가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거나 혹은 주식 같은데 제가 이 비트코인 한번 하도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 하는 인구가
650만이고 660만이 전부 다 2030입니다. 나이 든 세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 컴퓨터를 귀신같이 다뤄야 되거든요, 이게요. 컴퓨터를 귀신같이 다루는 게 뭐냐면 그 사카시 나가모토 이른바 일본 사람이 2009년인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내놓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채굴하는 거죠. 그 문제를 풀면은 그게 이제 일정한 뭔가니 비트라는 그 컴퓨터의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코인을 이제 그게 화폐화되는, 보통 돈 그러면 뭐 한국은행에서 미국에는 연방은행에서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특수한 세계입니다. 컴퓨터로 마이닝, 금을 채굴하거나 다이아몬드 채굴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로 풀고 뭐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뭔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도 뭐 이렇게 말씀도 어려우시겠지만 거기서 뭐 꺼낸 걸 이제 계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전체 이게 600만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왜냐? 해킹의 우려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서로 간의 뭔가니 10분마다 자기가 거래한 걸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해킹의 위험성은 덜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어느 나라는 뭔가니 이걸 인정하고 어느 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중국 같은 데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그냥 갑자기 문제가 나고, 기가 막힌 게 이 등락폭이요. 우리나라도 엊그젠가 꽤 오래전에 됐습니다만 가상화폐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게 막 어마무시하게 뛰었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사기라고 말할 수 없고 사기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좀 참으로 묘한 그런 세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건 지금 뭐 컴퓨터를 잘못 다루거나 문제를 두 가지 있거든요. 마이닝을 하거나 하건 거래가 되는 그 거래 시장에서 그걸 사고 팔거나 두 가지 패턴인데요. 예, 저도 비트코인을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전문가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 현재로 2,100만 개인데 예전에는 이게 별로 각광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블루가 오고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방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마이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량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이게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밤새도록 돌려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컴퓨터를 밤새도록 돌리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야 되니까 전기량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 전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뭔가니 이게 너무 등락폭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쪽박 차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이게 전부 다 젊은 세대가 600만 700만 가까운 젊은 세대가 하다 보니까 나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법령이 제대로 잘 확립되지 않으면 600만 700만 젊은 세대가 큰 문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걸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미 너무나 많은 2030이 뛰어들었어요. 왜냐? 직장도 뭔가 얻지 못하고 시간은 많고 컴퓨터는 귀신같이 다루고 하니까 이게 여기에 달겨들었지만은 이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양성하고 이게 잘못되게 되면 정말로 젊은 세대의 미래가 깜깜해지니까 600만 700만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에 뛰어들었던 아이들이 있으면 옛날에 주식 같은 것도요, 이거 잘못하면 쪽박 차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등락폭이 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데는 돈이 워낙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은행 총재들도 돈을 이제 뭔가하니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은행 이자가 너무 쌌으니까. 그니 은행으로 끌어들이면 은행 이자가 또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 은행 돈을 많이 썼던 기업들은 뭐죠? 한계 기업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정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속출할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옛날부터 주식하게 잘못하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전부터 쪽박 잔다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그보다 더 위험하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게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로봇 사피엔스, 이제 정말로 로봇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뭔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참으로 과거였던 그런 그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일자리 세대가 이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나온 무슨 여러 가지 잡지들 보게 되면 이게 참 앞으로 뭔가 한번 또 뭔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만 금리로 오는 게 아니라 미국 연방은행에서, 미국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너무나 많이 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가 또 오거든요. 인플레라는 건 뭐죠? 돈의 가치가 뭐라? 속말로 말해서 옛날에 IMF나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도 그렇고 우리 보살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들, 딸들이라거나 금융 환경이라거나 경제 환경 같은 거에 예의주시하시고 정말 앞으로 이 어려운 그런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그런 그 관심과 노력, 배전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도 이런 걸 잘 파악하고 600만, 700만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사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데요. 법령을 잘 그렇게 좀 재정비해가지고 젊은 세대를 정말로 뭔가 아니 골병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오래성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요즘 주변을 보면은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네. 예,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네.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네.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네네. 큰 소견을 네. 듣고 싶습니다. 네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의 병도 많지만 마음의 병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이 대표적인 건데요. 요즘에 엄마 아버지 데려와서 우울증 상담하는 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세대가, 열이라고 치면 젊은 세대가 7 정도 되고 한 30%가 그런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30대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 우울증은 디프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멜로디 필이라고 정신 분석 용어로 보면 뭔가 하니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 원인이 다른 것보다 아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입니다. 자기 현실에 대한 정말로 안타까움, 해소되지 않는 주변 환경, 엄마 아버지를 탓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바라보는 자기의 측면. 제가 지난번에 과천 사는 보살님도 아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지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막막한 거예요. 친구하고 알바를 뛰면서 벌어놓은 돈을 꽤 있었는 모양인데 그걸 갖다가 뭘 하다 보니까 다 들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그런 다음엔 제가 그랬죠. 너 있잖아, 인생이라는 건 실패가 선생님인 거야. 뭐 에이브람 링컨 얘기도 하고 탁월한 성공자들은 전부 다 뭐 실패를 여러 번 한다. 에디슨은 99%인데 뭐 1600번을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엄마에게 시켰습니다. 우선 뭐 기도 단연 하지 말고 너 그러면 기력이 너무 약해지잖아. 엄마와 같이 108배 하자. 엄마와 같이 잠깐 108배. 자꾸만 뭔가 하니 여러분죠. 우울감을 자꾸만 걷어내야 됩니다. 우울감을 걷어내니까 기운이 나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하게 되면 힘이 붙거든요. 마음이 밝아져요. 자꾸만 절하고 일정한 시간 앉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자꾸만 절하는 마음, 연불하는 마음, 방에도 뭔가 하니 뭔가 자꾸만 연불 소리 들리게 하고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 잠깐 부처님 모시게 되면 어둠이,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천년 만년 어두운 방에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그 어둠이 내가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느냐?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려 못한다? 자꾸만 부처님을 만나게 하고 연불 듣게 하고. 왜냐? 우리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 귀, 코, 몸. 눈들은 그래서 그 아이 방에다가 조그만 엄마 방에 있던 부처님도 갖다 하나 놓고 액자도 하나 걸어주고, 눈으로도 먹거든요. 귀로는 뭐라? 연불 듣게 하고, 입으로는 자꾸만 뭐라? 자꾸만 뭐라? 관세 뭐 약사reb을 찾게 하고, 몸으로는 자꾸만 절하게 하고, 온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니 부처님을 자꾸만 먹게 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도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만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로 코로 다 먹습니다. 자꾸만 밝음의 기운을 먹게 되면 어둠의 기운이 서서히 녹아져 내립니다. 업장소멸하는 것처럼 이 코나블루도 전 세계 인류가 겪어내야 될 업장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낸 사람들은 또 한 단계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대가 겪는 문제예요. 자, 오늘은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로 참고 기다리고, 정말로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요, 두인변의 절사자는 학수고대할 때 기다릴 때자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정말 그때까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시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함께 해주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